그렇죠. 시험 치러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인사계이던 진기용 상사님이란 분이 야 그러면은 이 시험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건데 또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냥 휴가증을 하나 대대해서 몰래 하나 끊어줄 테니까 가서 시험만 보고 바로 들어오느라 그랬어요. 1박 2일은 내야 되니까 나와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예비군복을 깨구리복이라 그랬어요. 깨구리복을 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기 사단에서 그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김기배가 그 시험 보는 날 탈영을 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보니까 나보다 제대 일주일 빨리 한 송강윤이라는 친구가 강화문 우체국에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소원서를 쓴 거예요. 김기배가 몰래 시험 보고 왔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라고 온 거예요. 근데 나보다도 이거 휴가증을 써준 그 인사계가 사색이 됐어요. 나는 이게 잘못되면 군복을 벗어야 된다. 너는 뭐 아직 일주일 정도 영창 가면 되겠지만은 위에 있는 포대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뭐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나를 이렇게 그렇죠. 휴가증을 끊어서 보내줬는데 그래도 신학대학을 다니다 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거 꼭 영창 안 가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우리 진기용 선생님 나 때문에 피해 안 가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조사한 게 아니라 일단 포대장, 그러니까 보병 같으면 중대장이라고 그러고 포병은 포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위인데 박옥규 대위예요. 그분 성함이. 지금도 그분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사단에 감찰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두 분이서 양주 한 병을 사가지고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내가 시험 보고 온 이제 예비고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사실은 얘가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이 휴가는 금지됐지만은 인생이 걸린 거라서 휴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그 감찰부 그 대령인가 했던 그 양반이 이놈이 나쁜 놈이구만. 그 소은술이 쓴 놈이. 그래서 무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소원수리에 그래서 거예요? 내가 이제 제대하고 찾아갔죠, 광화문으로. 네. 광화문 우체국에? 네, 우체국에 찾아갔더니 편지 이거 이렇게 분배하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죠. 너 왜 소원술이 썼느냐. 너 나하고 친구인데, 친구로 지냈거든, 동기물. 그런 사람 이름은 확실히 해야 돼요. 아유, 송광윤이야. 송광윤. 네. 네. 보고 계세요, 송광윤 씨? 네. 송광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야, 미안하다. 난 니를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사계를 자기는 미워해가지고 자기하고 어떤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 인사계를 한번 옷 뺏기려고 난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몰래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같은 통신과였으니까 내가 그날 잠자리에 없으니까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보초 명단에 내가 빠진 거를 다 종이 쪽 붙여가지고 그걸 낸 거예요. 야. 근데 원래 이게 행정부이 잘못해. 항상 그거는 태워서 없애기로 없애야 되는 걸로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이놈이 그날따라 이걸 또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송강현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증명서로 낸 거예요. 진짜 내 이름이 없잖아요, 그날. 야, 철두철미하신 분이네. 그런 분은 우체국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시험을 봤는데 체력장 20점 마이너스잖아요.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한테 미안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합격증, 합격됐다는 소리 듣고 처음엔 포기했다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나는 상주 시골에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등록 안 하면은 이제 취소다. 취소다. 의향이 있느냐 뭐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전날인가 마지막쯤 됐을 것 같아요. 요새 같이 막 핸드폰이 막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기쁜 소식을 그 진기용 상사한테 전화해서 알려드렸어요. 네. 그때 내일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은혜.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연락이 끊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이니까. 카메라 보고 그 인사계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진기용 상사님. 저 김기배입니다.
진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요, 저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내가 25살에 1학년 들어갔잖아요. 네. 내가 제일 형님인 줄 알고 들어갔죠. 딱 가서 이제 제일 형이 딱 앉아 있는데, 우리가 볼 땐 형이죠. 예, 우리보다 5살 많은 형들이니까. 그래서 딱 이제 내가 제일 이제 네. 나이가 많겠다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는 거야. 네. 다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이러는 거예요. 교수가 아니고 학생이었는데 내가 봐도 한참 연장년. 지금 보니까 29당시. 네. 예, 김준덕 박사. 김준덕. 예, 그 양반이 29 당시. 네. 그 다음에 인하대 교수한 김영빈 감독이 그런 28. 김영빈 감독님은 영화 감독으로 예. 그 테러리스트 그렇죠. 김해 전쟁. 예, 인하대 교수를 했고. 인하대 교수. 그 다음에가 김웅래. 김웅래. 김학래, 개그맨 김학래 동생. 김학래 동생. 예, 예. 27. 예. 그 다음에 26이 이규영 감독. 예. 김영란 감독. 김영란 감독. 그 다음에 내가 막내가예요. 예비역 중에서. 25살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예비역 중엔 나이가 많겠거니 예, 했는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꼴찌 막내. 그래서 참 재미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우리 신 작가 같은 재기발랄한 후배들하고 공부하니까 지금도 내가 5살 밑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로 다 동기고 친구니까 네. 너무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 당시에는 참 형님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분들로만 보였는데 또 막상 저도 이제 60자를 그려보니까 같이 늙어가는 뭐 거예요. 같이 늙고 같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이를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나이를 잊고 살아요. 어떨 때는. 그게 우스개로 하나님의 참 실수한 게 있다. 사람의 마음도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들지 않아가지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20대, 그렇죠. 30대로. 지금도 아까 군대 얘기하니까 그 시절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또 학창시절 얘기하니까 즐겁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예, 복학을 했죠. 학교는 열심히 다니셨죠? 예, 열심히 다녔죠. 왜냐하면 다른 뭐 특별히 할 거 없는데 열심히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전공을 왜 2학년 때 갈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연극이냐 영화냐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화를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매 학기 예. 그 실습 작품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 학비가 똑같아요. 50만 원일 때 이것도 50만 원 들었어요. 네, 50만 원. 그 돈을 학생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영화를 일단 신청했어요. 하고 이제 틈만 나면 막 집에 가서 그 부모님한테 돈 달래기 미안하니까 막 일 도와주고 뭐 그 당시 또 그 과외를 못 하겠어요.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 때. 네네. 그래서 과외도 못 하고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뭐 제가 막노동을 한 며칠 해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일 도와주고 부모님한테 이제 가정학자금을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 금요일만 되면 내려가가지고 일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다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또 진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시 제가 이제 85년이겠네. 85년도 졸업이죠. 추석 때쯤 이제 그 어느 날 우리가 그 100몇 개 계단 있잖아요. 인문대학 계단 쫙 올라가는 거. 108계단. 108계단, 고난의 계단. 108번뇌를 항상. 거기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콜라 색깔 소변을 보는 거예요. 시커멓게. 예. 오. 야, 이건 뭐지? 그리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 것도. 그래서 당시는 뭐 1차 진료, 2차 진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양대병원 바로 가도 됐거든요. 80년도 초. 바로 갔더니 추석 전전날인가 그래요. 학생 바로 입원해야 돼. 긴급 비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급성 간염. 내일 뭐 추석인데요. 집에 갔다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대신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양대병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0월 달쯤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입사 시험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지금에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니까. 학점도 좋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영탁 교수님이 잘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리콤에 추천을 해줬어요. 아, 그 당시 오리콤이면 예. 굉장히 잘 나가던 광고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리콤에 추천을 해줬는데 면접이 딱 걸린. 근데 송태상이라는 친구가 나하고 둘 추천을 했어요. 그 둘 중에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 보고 이제 우리가 그 학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하성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같은 나이 또래니까 그냥 복학생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나 저 병원에 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랬는데 간염으로 입원했어요. 그랬대. 그거 완전히 경쟁자를 그냥 탈락시켜버린 거네. 어? 아유, 그냥 뭐 잠깐 뭐 어디 고향에 갔다든지 뭐 상이든지 몸이 좀 안 해도 좋아요. 되는데. 그냥 이랬으면 되는데 자 이제 잠깐 병원에 있었는데 간염 걸려가지고 입원했어요. 아, 이런 사람 이름은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송대상 씨,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솔직하게 그 친구 간염 걸려서 지금 한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번역하자면 나 뽑으세요. 그분 그래서 간염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또 이제 MBC 공개 채용 모집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원서를 이제 대충 써놨는데 갖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 동네에 최종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가가지고 좀 접수를 해줘라, 카메라 쪽 지원을 해줘라 했더니 그게 보니까 카메라 기자가 있고요. 네. 스튜디오 카메라가 있어요. 하나는 카메라 기자가 되고 하나는 카메라 감독이 되는데 이 친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제작 카메라에 카메라 감독하는 데다 냈어요. 근데 원래 원하셨던 건 카메라 기자. 보도 쪽. 보도 쪽. 보도 쪽을 했는데. 근데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작 쪽이 훨씬 재미있죠. 연예인들하고 놀고 뭐 스포츠 하고. 근데 이거 둘러매고 기자 현장 사건 나가는 거 보다가 이 삶의 뭐랄까 뭐 즐거움, 일의 퀄리티는 훨씬 오히려 재미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 선택인데 그렇죠. 어떤 선택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오리콤이 혹시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데가 동아약품이 또 됐었어요. 아. 시험을 동아약품 홍보실에 부채표 동아약품 있잖아요. 네. 거기도 되고 이제 여기 MBC도 되고 이래 돼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아, 나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야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회사야. 역시 그 목사님 형님이 그래서 뭐 참 현명하십니다. 조금도 네. 망설임 없이 이제 MBC를 선택했는데 저는 이제 운칠기삼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오리콘 간 친구들은 다 40대 중반에 다 그만두더라고요. 은퇴. 강구에서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잘 나간다고 예. 내일도 잘 나간다는 맞아요. 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멀리 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당장 불행 같지만은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이복이 된다고 바뀐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MBC로 들어갔죠. MBC는 이제 그 영상팀, 이제 카메라 팀에 들어가서 카메라 감독을 하겠는데 예, 가서 그나마 또 운이 좋은 게 전원일기, 사랑과 야망 이거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그냥 잘 나가던 작품들을 하셨어요. 예, 회사에서 먼저 배당을 시켰는데 처음에 뭐 사랑과 야망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참 재미나게 이렇게 잘 MBC에서 생활하다가 SBS가 이제 생겼어요. 근데 왜 MBC에 잘 계시다가 SBS로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런 이제 계기가 있죠. MBC 입사를 하니까 나보다 나이 적은 선배들이 많아요. MBC는 단일 호봉제예요. 남자 여자는 똑같고 무조건 들어가면 뭐 5호봉, 6호봉 이렇게 대학 나오면은 고등학교 나오면은 뭐 3호봉, 3, 4, 5, 6, 7, 8 올라가는데 군대 안 갔다 오고 또 내가 좀 2년 늦게 들어갔잖아요. 학교학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3살, 5살 먹은 사람이 선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국장 되고 할 때 나가지도 나는 내가 먼저 퇴직하잖아요. 그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SBS가 생기면서 개국요원을 뽑는데 3년을 더 쳐주겠다. 그러면 나는 가면은 최소한 3년을 내가 잃어버린 3년을 그러니까 회복하잖아요. 그래. 내가 MBC 7년 있다 갔는데 저쪽에서는 10년 차예요. 그러면 월급도 올라가네요? 우리는 한 10만 원 정도. 워낙 MBC가 많이 줬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월급을 떠나서 포지션 때문에 이제 간 거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금방 또 승진 가서 1년 있다 차장 대우를 달았죠. 그럼 하시는 일은 똑같았었고요. 당신은 똑같았어요. 그래 카메라로 갔는데 이제 이거 아유,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바쁘게 여기저기서 많이 전화 좀 찾으십니다. 네, 봐주세요. 저 야화를 부른 이경호 가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좀 바쁘다. 지금 뭐 인터뷰 하나 중이야. 그럼 이따 끝나고 내가 전화할게요.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엔요, 이렇게 전화들이 오는 게 반갑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고 찾아와 주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네. 근데 간 다음에 그래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 괜히 왔다. 처음에는 막 이 스튜디오도 저 양평동 창고 빌려 비행기 막 가면은 수습해야 돼요. 하나 엔진하고. 제가 그 비화를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선거 운동할 때 거기서 모의 세트를 줘놓고 그 대선 준비를 하던 데가 그 스튜디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자 홍콩 배우가 경기도 양평으로 가가지고 밤새 또 여기까지 오는 길 기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 기대니까 설마 거기겠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동네는 좋은 게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달달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롯데제과가 있어서. 예, 그게 뭐 식당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뭐 열악하죠. 열악하지만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 멋지게 한번 해보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코미디 작가였으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SBS 생기면서 KBS, MBC에서 막 스카우트 그렇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사람들, 간 사람들 서로 막 좀 많이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혹시 또 코미디 촬영도 같이 하셨어요? 그럼요. 저 최양락하고 저 이봉원이가 들고 뭐 이렇게 들고 하는 거 뭐. 그 둘이 저기 서로 부인을 바꿔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슈퍼카 뭐 그런 리어카 갖다 놓고 많이 했어요. 녹화하고. 그 예능은 뭐 비바홀이라고 거기서도 하고 왜냐면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힘들었지만은 개국의 보람은 있었죠. 제가 그 SBS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할 때 됐을 때였는데 우리 선배 중에 이제 오진곤 선배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서울여대 교수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SBS 방송 아카데미라고 있었거든요. 네. SBS 방송 아카데미가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SBS 노래방. 맞아요. 근데 그거는 SBS와 상관없죠. 네, 없지. 전혀 없죠. 아무튼 그 오진곤 선배가 서울여대 교수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SBS 아카데미 교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카데미 교수를 갈 사람 하는데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 카메라하고 현직하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연기자들하고 드라마도 찍고 뭐 스포츠 중계도 막 현장 나가고 전국에 야구 같이 중계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게 좋은 거야. 밤새. 그러니까 아무도 애들하고는 가르치는 이 교수 안 갈라 그래. 내가 자원을 했어요. 가니까 이틀만 강의하면은 나머지는 다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하냐 공부를 하자. 나의 20년 미래는 내 20년 뒤에 선배들을 보면은 알잖아요. 공부를 하자. 노고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카데미 교수를 하면서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의 꿀팁 하나. 나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나와 같은 공부를 했던 대학교 선배나 같은 직종의 20년 같은 뒤를 보면 직종의 선배들을 미리 찾아가서 보면 그럼 이게 나의 미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선배들 뭐 그냥 정년퇴직을 하고 뭐 하거나 별 의미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퇴직 후에 뭘 할 것인가? 공부다. 그걸 벌써 한 40대에 생각하신 거예요? 예, 30대 후반에. 그래서 대학원을 가자 하는데 기회가 또 온 거예요. SBS에서 이제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 지원자를 모집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유명한 오기이모라는 프로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오기이모. 네, 내가 또 지원을 했어요. 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사랑과 야망, SBS는 오기이모, 저 주병대 PD하고 저 오박산의 사람들 히트하는 프로그램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이런 프로를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해외 연수 가면은 돈을 6개월 연수할 돈 해외 대학에 가서 주거나 국내 석사 3년 할 돈을 주는 거예요. 6개월 갔다 봐야 남는 거 없잖아요. 여기서 국내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석사 하나 따면은 남잖아. 그렇죠. 난 이쪽으로 지원을 했지. 당시 1,000 몇백 명 중에
그 해 전 SBS 직원들 중에 3명 꼽는 내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 당시는 서강대 언론대학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 당시에.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서강대를 지원을 했는데 혹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교인 한양대를 지원을 또 했어요. 중복 지원을. 근데 서강대학은 방송 전공을 했고 한양대 모델 뉴미디어가 있더라고. 좋잖아 듣기가. 뉴미디어. 뉴미디어를 했어요. 그랬는데 먼저 이제 서강대에서 발표 났는데 합격. 와. 합격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얼른 타다가 접수를 했지. 네. 350만 원이 당시에 회사에서 타다가 딱 끝내. 한양대 딱 갔는데 5만 원. 어이? 이렇게 뭐지? 아니 한양대는 장학금을 주나요? 아 그러니까 5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전액 장학생. 내가 학부 때는 예비군 장학금밖에 못 받아봤는데 대학원에서 전액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3년을 다. 그래서 학생회비 5만 원만 내는 거야. 정말 한양대는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 양쪽 다 다녔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방을 끈 있는 거 사고 끈 없는 걸 샀어요. 그래가 저쪽 전공 이쪽 전공이 틀리지만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거는 표지만 바꿔가 냈어요. 지금 얘기하지만은. 그 리포트를 네. 표지만 바꿔서. 비슷한 과목을 또 신청했어요. 수강 신청을.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쪽에도 거의 비슷해요. 네. 사실 그래서 이틀을 다녔어요. 근데 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둘 다 원우회장을 했어요. 동시에. 양쪽 다 원우회장. 동시에 원우회장. 그 다음에 학생회장도 했어요.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수강대. 네. 지금 SBS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으셨으면 힘들지.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예. 근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1년은 겹쳤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언론대학원은 야간이니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졸업이 되나 그래서 내가 교육부에 또 저는 용감은 해요. 그때부터 또 전화를 띡띡 했어요. 내가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니는데 두 대학 동시 졸업이 인정이 되느냐 그랬더니 잠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같은 두 대학원을 다녔을 때 두 대학원에서 모두 석사 자격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됩니다. 그 말이 더 글자예요. 그 교육부 당시 그분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양반 이름을 물었어요. 네. 나중에 또 안 된다 그러면 따지려고. 그렇지. 그 이렇게 지금은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양반 이름을 써놨었어요. 야, 이런 분들이 공무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언입니다.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배운 게 많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법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우리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쪽팔림은 잠시지만 인생의 후회는 영원하다. 뭐든지 부딪히라. 잠시 쪽팔리지만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지나가면 여자한테 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안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되면은 좋고 그렇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서 논문을 2군데서 다 써가지고 둘 다 통과를 했어요. 와, 하나 쓰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당시 1998년도에 인터넷 신문 방송의 대한 매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게 앞으로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의 대한 매체로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당시는요, 도스로 할 때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될 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딱 썼거든요. 그 논문이 국회에서요. 검색 1위가 된 논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잘 되지도 않을 때 대한매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썼거든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매체로 인터넷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아마 베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뉴미디어 전공이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국회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논문 중에 하나를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자료로
논문 뒤에 다 붙어야 돼요. 공개가 돼야 돼요. 다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요. 박사 논문이 나오자마자 딱딱딱거는 걸 들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회장님, 윤세영 회장님한테 딱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비서실장 이거 전해주시 회장님한테. 일주일 있는데 허원재 비서실장, 옛날에 청와대 공보실장 하신 분. 회장님 보시렵니다.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회장님께서 경력금을 주셨습니다. 부서로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당시에 100만 원. 20년 전에 100만 원. 거의 1,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이상인데. 20년 전에 100만 원. 나 그래서 윤세희 회장님 늘 존경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돈 주시는 분이 제일 좋은 분이야. 아니 돈뿐만 아니라 격려를 해줄 때니까요. 그러고 추경야독에 얼마나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이 새끼 회사 일 안 하고 공부를 했어 그럴 텐데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박사과정을 해내셨냐고. 근데 거기 회사에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뒤에. 그렇지. 그런데 그걸 보셨으니까 회장님이 용이 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뭐라 그러면 야 윤세 형이 보고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잖아요. 항상 부딪히라고. 뭐든지 부딪히면 다 된다. 네. 그래서 그걸로 내가 프로그램 그 투입과 산출에 대한 걸로 논문을 썼죠. 근데 그 논문이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네. 그해 언론학회에 요약해서 냈는데 우수 논문을 받았잖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쓴 책들이에요. 영상고등학교나 방송고등학교가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한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방송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영상이나 디지털 영상 비디오 이거는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제 한 책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번역서 스튜디오와 중계 카메라 기법이라고 이게 피터 워드의 유명한 책인데 그전엔 그럼 이런 그 책들이 없었어요? 예, 잘 없었죠. 그래서 요게 지금도 벌써 오래됐는데 몇 번씩 팔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방송국에서는 이런 카메라 쓰잖아요. 스탠다드 카메라 물론 쓰죠.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그 교수님들 이제 그 정년퇴직할 때 기념 책 내주고 우리 논문 지도 황균태 교수 제가 이제 여기 있네. 예, 같이 공동으로 쓴 책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난기 사장이 쓴 책 중에 내가 이제 한 파트로 나오는 책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쓴 책들이고요. 내가 석사학위죠. 이건 서강대, 요건 한양대, 요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논문집이군요. 예.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영상 1호.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투입 요인이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 교수는 한균태 교수님 경희대 총장을 이제 작년까지 하신 분이고요.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인기 있던 이제 국회에서 인터넷 방송과 신문의 대한 매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때는 인터넷 뭐 이렇게 할 때 인터넷 방송도 없을 때인데 이제 제가 1999년도에 와. 그때 이제 초창기인데 앞으로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대한 매체로 가능성이 있다 결론을 내린 건데 그게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도 생기고 인터넷 신문도 생기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생기면서 저한테 기자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서 이걸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빠서 못 한다고 안 갔는데 오박산의 사람들. 이야, 이 오박산의 사람들이 시트콤 쪽에선 한 획을 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이제 오박산 60회 이제 총결산서 기념으로 찍은 건데요. 당시 이제 주병대 감독이 있고요. 제가 여기 있고 아까 얘기한 김원국 씨, 김수미 씨, 오지명 씨, 또 이면식 씨, 이명식 선배 이렇게 이제 애드립에 대가죠. 윤성원 씨 이렇게 다들 이거 할 때 참 재미있었어요. 병철 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기이무라는 게 있어요. 오기이무. 이것도 기억나죠. 전설적인 거죠. 이 오기이무도 이거 성중기 이제 PD였고 연출이었고요. 어디 계세요? 제가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 찾으려니까 막상 여기 있네요. 여기 이순아 씨 옆에 이제 같이 그래서 오기이무 또 1995년. 예, 95년도. 요거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김남주 씨,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분 돌아가신 분들 벌써.